이제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 마지막 수편을 보겠습니다. 수에 관해서는 천간에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겠죠.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고, 지지에서는 해가 있고 자가 있죠. 자, 이 수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게 뭐죠? 수의 방향은 뭐죠? 북쪽이고, 그러니까 차갑고, 계절로 말하면 겨울이고, 오행의 그 속성 중에서 이야기하면 인의예지신 중에 뭐였을까죠? 지에 해당되죠. 지에 해당되죠. 그리고 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죠? 뭔가를 키우는 거죠. 물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양의 의미가 있다. 또 가장 이제 그 가장 토의 특징이 뭐죠? 윤화죠. 윤화. 윤화가 뭐예요? 적실윤자예요. 물은 적셔가면서 저기 흘러가는 거죠. 밑으로. 물은 어디로 올라간다? 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뭐이 뭐 도덕경 이런 데 보면 상선약수 이런 거 나왔잖아요. 가장 최고의 시간은 뭐 이 물과 같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은 것, 상선약수 이런 야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우에서 공통보감에서 이야기할 때 조우는 이 차갑다, 겨울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또 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윤화다. 그래서 밑으로 흘러간다. 땅을 적셔주면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맛도 이제 짠맛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수에 관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맥락을 공부하면서 일반적 수에 관한 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 총론을 보겠는데, 수의 성질이 뭔가,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경서북. 갑자기 수를 공부하는데 말이 어렵죠? 하늘이 기울어 있다. 어디로? 서북쪽으로. 방향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위 출수지방, 해수가 출수지방, 물이 나오는 방향이고, 지함 동남, 땅은 꺼져 있다. 함몰되어 있다. 어디로? 동남쪽으로 함몰되어 있다. 진이 납수지부라. 진은 뭐다? 납수의 부다. 이것만 갖고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좌오묘유 이렇게 이 그림을 갖고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이쪽이 서북이라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중국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중국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지도인데, 자, 이제 이 방향을 이쪽으로 했어요. 이쪽이 북쪽이에요. 자, 북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남쪽, 여기는 동쪽이에요. 우리 한국은 여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북은 뭐라고 그랬죠? 서북은 하늘이 청경 서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기울어졌다.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하늘이 기울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땅이 솟아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 쳐다봤을 때 하늘이 뭐죠? 기운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밑에서 뭐가 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천경, 하늘이 기울였다는 것은 그만큼 땅이 올라가 있다. 그래서 높다. 뭐 또 고항 뭐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하늘이 땅이 높다. 그래서 중국의 이쪽에 보면 뭐야? 이쪽에 산이죠. 산. 산이니까 높고, 그 다음에 동쪽은 뭐라고 그랬죠? 동남은 지함이라고 했어요. 지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에 땅이 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 서북 쪽은 높고 이쪽 동남쪽은 뭐다? 동남쪽은 낮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럼 물은 어디로 들까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물은 이리 높은 데서 낮은 걸로 흐르니까. 그렇죠? 그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자, 여기는 물은 이렇게 흐를 것이다.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여기는 신유, 자, 유예요. 그 다음에 술, 해, 얘가 해겠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그림 좋게 이야기하면, 자, 여기는 산이라서 높다. 여기는 땅이라서 낮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흐르냐? 이렇게 흐를 것이다. 그러면 신유, 술, 해. 그래서 아까 해는 뭐라고 했어요? 출수지방이라고 했어요. 출수지방. 물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산에서 시작되겠죠? 산에서 물이 시작이 돼가지고 물이 나와요. 이게 출수지방. 제 데피셜입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지도를 가지고 고민 좀 해봤을 뿐이에요. 자, 이게 해수가 나와서 그 다음에 진토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는 뭐야? 수고죠. 수고. 수의 고장지잖아요. 수의 창고란 말이죠. 결국은 이쪽에 내려와서 이 수가 밑에서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해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진토에 와서 어떻게 된다? 진로에 가서 수의 고장지잖아요. 지가. 그래서 수가 여기에 모이는 거죠. 여기서는 뭐 좀 마을 불자를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위에는 높고 동남은 낮고 물은 해수에서 시작돼서 진토에 와서 물이 창고에 고이고,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중국 지도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천경. 하늘은 기울어져 있다. 서북쪽으로. 땅이 산이 큰 산이 올라 있으니까 하늘이 그쪽으로, 하늘과 산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져 보이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쪽은 산은 높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월은 그쪽에 있죠. 신유술 해. 그래서 해월에서 물이 시작된다. 출수. 그리고 동남은 뭐죠? 동남은 땅이 꺼져 있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낮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리고 결국은 제일 밑에 있는 게 뭐다? 이때 동남쪽에 있는 게 진토, 진월이죠. 진월은 뭐다? 이거는 뭐죠? 수의 고장지잖아요. 수의 창고란 말이죠. 그래서 납수, 물을 받아들이는 지부, 동네다, 마을 부자니까. 그래서 창고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물이 고여지는 그러한 지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역류, 거꾸로 흘러요. 도, 신. 신에까지 거꾸로 흐르면 신까지 거꾸로 흐르면 이 작성, 소리를 낸다. 원래 물은 어떻게 해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바위에 부딪히지 않으면 물소리가 안 나죠. 땅만 적신할 때는 고용이 땅을 그냥 스며들면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데, 이 신금은 우리가 또 물상로는 바위란 말이죠. 바위. 그렇죠? 경금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소리가 안 난다. 인생이 힘들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수, 분류, 불서류. 물은 서쪽으로 흐르지 않는다. 수성윤화. 물의 속성은 윤화, 밑으로 흐른다. 순즉 유용. 아래로 순응한즉 용. 이거 뭐죠? 포용.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순행 12신 12개의 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렐로 순행하는 것이 수냐라. 이렇게 하면 순이 되는데, 이때는 주유 도량. 일대 사주의 주인은 도량이 있다. 넓은 그런 아량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유 길신 부조. 길신이 도와주면 곧 뭐다? 귀격을 이룬다. 요거를 그림을 갖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볼 것 같아요. 자, 신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은 아까 여기서 해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진호로 이렇게 물이 싹 흘러내리니까 여가 높고 여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가버리면, 신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소리가 난다, 또는 이 바위에 부딪혀서 소리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닐 거고,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윤화라고 나왔으니까 성윤, 수성윤화라고 했죠. 수의 성질은 윤화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밑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뭐다? 그거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흘러가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순의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거 뭐죠? 역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역의 방향이고, 이렇게 가면 순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면은 순이고, 거꾸로 이렇게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보다 역행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순응하게 되면 이 사주 주인공은 도량이 있고 길신이 도와주면 역시 기격이 되겠죠. 역즉 거꾸로 흘러가게 되면 유성 소리가 나요. 역행 12신 12개의 12지를 거꾸로 가게 되면 이게 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역자. 자, 입격자, 격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격에 들어갔다는 건 뭐세요? 성격자. 격이 성립이 됐자 그 말이죠. 격에 들어간 자는, 즉 성격자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격자는 주청기, 그 사주 주인은 청기하게 되고 유성의 소리와 명예가 있다. 그러니까 칭찬과 명예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꺼려하는 것은 형충하게 되는즉 횡류, 옆으로 흐르고 자사자절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면 즉 길하다. 이게 좀 말이 애매하죠. 형충을 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게 순이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좋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가면 뭐죠? 이게는 역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이 형충을 꺼려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나와요. 보니까 해석이 잘 안 돼서, 자, 기를 전체로 이렇게 하는 방법과 애를 이렇게 전체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인데요. 보면 형충을 하게 되는즉 횡류, 옆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앞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형충을 해요. 막아요. 그러면 물이 옆으로 새겠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꺼려한다 그 말이죠. 형충을 하게 되면 앞에 형충을 하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앞에서 형하고 충을 하게 되면 물이 옆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꺼려한다. 물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사자절, 이게 좀 애매해요. 물이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사절지에 간다. 그러면 길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절지에 가서 길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해석이 몇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자, 형충하면 횡류하기 때문에 꺼리고, 자, 이거죠. 이렇게 스스로 사절되면 길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렇게 스스로 사절제 가면 길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것도 좀 애매해. 사절이 뭘 의미해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자, 첫 번째 해석은 자 뭐냐면 형충을 꺼리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형충을 꺼리는데 1번 형충을 꺼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흐르고, 옆으로 흐를 경우 자신의 사지나 자신의 절지를 좋아하는 바, 이거는 곧 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에 형충이 있어요. 막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충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옆으로 흘러가요. 근데 여기는 뭐다? 물이 가야 될 길이 아니죠. 이거는 뭐다? 물로 입장에서 보면은 사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안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게 앞에 형충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사절지라도 가는 게 스스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길하기 때문에 간다 그 말이죠. 앞에 형충이라는 게 이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형충을 피하기 위해서 옆으로 가고,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사절지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뭐다? 길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사절지에 가고자 하는 것은 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결국은 뭐냐면 1번 해석도 맞을 것 같아요. 1번.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형충을 꺼려하기 때문에 옆으로 가고, 여기서 형충이 막고 있으니까 옆으로 세고, 그리고 스스로 요 사절지로 가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쪽으로 가는 것은 형충을 피해서 이렇게 사절지로 가는 것은 그나마 이게 더 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못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근데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에 딱 내가 어떤 정면으로 길을 가려고 해요. 근데 앞에 내가 싫은 게 있어요. 꺼려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길로 가야 되겠죠. 근데 옆길은 내가 원래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절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그게 더 앞에 가서 형충파해를 겪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나름의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그다음에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수에 관한 특성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수는 사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수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나왔죠. 금생수로 있어서 생을 해줘야죠. 그러면 금은 뭐예요? 수의 원천이에요. 원천. 원천이 있어야 지하수가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오래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가 근원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금의 도움으로 금생수로 해서 멀리 흐르는 원원장류, 길고도 길게 멀리 길게 흘러가는 그러한 형세이다. 수가 범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토가 제방을 막아줘야죠. 그 병화를 써서 서로 균형이 맞으면,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균형이 맞으면 수화가 조화로워서 수화기제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수토가 혼란스러워 탁해져서 흉하다. 이건 뭐죠? 기토를 의미하죠. 임수와 기토, 기토탁임 현상이 있죠. 특히 기토와 혼잡되는 것을 꺼려한다. 수는 어느 계절이든 화가 너무 많으면 왜 그래요? 말라버리니까 불로 인해서 물이 고갈되기 때문에 안 좋아해. 꺼려요. 자, 수가 토가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막아버리니까. 수는 밑으로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댐으로 막아버리니까 수 입장에서는 막힘이 생기는 거죠. 또한 수는 금이 사지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금이 사절지면 뭐예요? 나를 도와주는 금생수가 사절지에 있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 무력하기 때문에 수가 곤란하다. 지하수를 뚫었는데 물 하루 나오고 안 나온다. 그럼 곤란하죠. 계속 나와야죠. 그다음에 수는 목이 왕성한 것을 끓이는데 목의 왕지는 보다 수의 사지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간목은 뭐지? 목은 뭘 먹고 자라요? 수를 먹고 자잖아요. 수생목. 자, 수생목. 근데 목이 너무 크려고 하는데 수가 적어요. 그러면 목이 수를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러면 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뇌가 힘이 없어요. 무력해져요. 그런 이야기예요. 침지에서 이르기를, 아니면 침지라는 사람이 이르기를, 수는 동요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너무 많은 명, 즉 탁하고 범람하며 특히 여자의 명이 이르면 더 꺼린다 하였다. 이건 뭐죠? 수는 뭐였죠? 지혜도 의미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을 의미해요. 성적인 거, 생식에 관한 거. 근데 여자가 수가 많다. 그러면 뭐죠? 또 수는 뭐예요? 사람 속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뭐 더 다른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음란하다 이렇게. 왜냐면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 남자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 도덕, 이 옛날 관념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한 구결에서는 양수가 신약하면 안 좋겠죠. 양수는 뭐죠? 임수잖아요. 임수는 물이 많아야 되는데 신약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댐에 물이, 자, 임수는 뭐죠? 댐이죠. 댐에 물이 많아야 하는데 물이 없어요. 다 고갈되고 없어요. 저수지가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궁핍하죠. 자, 음수는 뭐냐면 계수죠. 계수는 물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적은 게 좋아요. 신약하다는 것은 물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성스럽겠죠. 굉장히 여성이 여성스럽기 때문에 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각주를 볼까요? 이율로 선생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율로 선생님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수생어신, 수는 신금에서 장생이다. 이거 뭐죠? 임수죠. 임수에 관한 얘기죠. 임수는 신금이 장생지입니다. 노광어해자, 해수가 같은 양이니까 녹이고 자는 음이기 때문에 왕이죠. 자, 자유, 서쪽에서부터 이북, 북쪽으로 이동, 동쪽으로 이남. 그러니까 서북, 동남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럼 뭐 이건 순행이잖아요. 우측 시계방향이니까 위순, 순행이 되고,
반지 위역. 자, 거꾸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다? 역이 되는 거죠. 역이 된다. 서북지처 고항 여기 나오네요. 서북지처 고항. 서북은 높고 높다 그 말이죠. 지대가 높은 거죠. 동남은 저함, 낮고 꺼져 있다. 그래서 유양 동남, 물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시면서 밑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수나지세, 그 순 아래로 순응해서 내려가는 세력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지성야라, 이것이 뭐다? 수의 성질이다. 그래서 수의 성질을 윤화라고 보면 돼요. 윤화. 이미 윤화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윤화다. 땅을 적셔주면서 내려간다. 아까 이제 이걸 보면 알겠죠? 신유술의 자축 인묘진 사오미, 뭐 이거는 순행이잖아요. 아까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신이 이제 뭐 장생지니까 이렇게 신유술의 자축 인묘 이렇게 가면 신유술해 자축 인묘 묘 진사오 미신 이렇게 가면 순행이고, 그쵸? 따르게 가면 뭐다? 여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신미오사진 묘인 축자해 술류, 이건 뭐죠? 역행이죠. 입경 여부, 그 성격이 되었는지 아닌지, 격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령 별도로, 다를 영자죠. 별도로 간 배합을 살펴보아야 한다. 순행, 사주가 순행하게 되면 주인, 그 사주 주인은 도량이 있고, 역행하게 되면 그 사주의 주인은 성의, 소리와 명예가 있다. 명예에 시끄러움이 있다, 이게 맞아야 될까요? 이 해석을 성이라고 했는데 명예가 시끄러운 소리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명예에 흠이 있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다른 책에 뭐라고 했나? 그냥 명성과 칭찬으로 고치겠습니다. 명성과 칭찬이 나타나게 된다. 길신의 부조를 도와주게 되면, 좀 근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명예가 시끄럽게 된다 그러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역행하기 때문에. 아까 순행하게 되면 도량이 있고, 역행하게 되면 명성의 소리가 있다. 명성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끄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가 된다라는 말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명성과 칭찬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자, 길신이 도와주게 되면은, 길신이 도와주는 것을 반가워하게 되고, 형충 격탕, 형충 꺼려하는 것은 형과 충, 그리고 격탕, 격하게 뭐죠? 탕 섞이는 거, 그렇죠? 격렬하게 탕탕 뭐 흡수를 버리는 거, 이런 것을 꺼려한다 그 말이죠. 자사지지, 자사 스스로 사의 지에 간다는 건 뭐냐면 위 인묘 납기 기기하라. 스스로 이 사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묘의 인묘로 납기기, 그 기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자절지지, 스스로 절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 사궁 병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사궁으로 간다는 건데, 사궁에는 뭐가 있어요? 병무가 있죠. 병무 양화지기, 양화의 기가 있다. 그래서 제방지용야라, 제방으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방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술은 뭐죠? 이 자절은 물한테는 사가 되는데, 이 사화 속에는 사무경병, 무경 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양화지기로서 스스로 이 무토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방에 그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맞는지. 자, 여기서 우리가 임수가 뭐냐면, 임수에서는 횟수가 녹이죠. 그 다음에 자가 왕지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양이니까 순행이죠.
자, 그러면 어디냐면 해수가 신유 술해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뭐냐면 녹이에요. 순행이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녹, 왕, 쇠, 술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녹, 왕 여기는 뭐죠? 쇠가 되겠죠. 쇠. 그다음에 술해, 자, 축, 인 여기 뭐죠? 노광새, 병 뭐죠? 묘는 사, 지는 묘, 그다음에 사는 병사묘, 절, 태, 양, 생, 욕, 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가 뭐라고 했어요? 사가 절지라고 그랬죠. 사가 절지. 그 다음에 인묘가 뭐죠? 병사였죠. 인묘, 병사 맞죠? 12운성에서 임수의 그 보면 돼요. 12운성에서 항상 제가 12운성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운성은 뭐부터 출발해라? 저는 녹부터 시작해라. 녹부터 같은 오행의 같은 그 음양에서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지법이라는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해수니까 사오미 신유 술해 여가 아직 임수의 장생지예요. 아니 이제 저기 녹이에요. 그래서 순해니까 이쪽으로 노광새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애월하겠죠.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12운성 검색해서 보세요. 자, 이상으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